최근에 언론을 정말 뜨겁게 달군 헤드라인 혹시 보셨어요? 지난해 백만장자 2,400명 한국 떠났다. 아, 네, 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인용했다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뤘죠? 네, 저도 그 숫자를 처음 딱 보고 와, 이거 정말 심각한데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2,400명.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처럼 느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자들이 세금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문기사들, 또 팩트체크 보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유튜브 분석 영상까지 이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한번 이 논란의 실체를 깊이 파헤쳐보는 거죠. 네. 이 2,400명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온 거고 믿을 만한 건지, 또 부자들이 정말 떠난다면 그 이유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상속세 이거 하나 때문인지. 어쩌면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퍼져나가는지 그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논란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대한상공회의소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들, 핵심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네. 첫째, 지난해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400명으로 추산된다. 이게 뭐 전년 대비 2배, 3년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늘었다는 거였죠. 네, 그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순위였습니다. 아, 맞아요. 이 유출 규모가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준이다. 이렇게요.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이랑 같이 언급되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확 커지는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원임.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상속세를 지목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최고 60%라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게 부자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이 주장이 상속세 개편론이랑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 대안상해가 그냥 문제입니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까지 딱 제시했거든요.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거나. 현금이 부족할 때 주식으로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물납포용 같은 것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예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왔죠. 네, 상속받을 때 세금을 매기지 말고 나중에 그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방식, 이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스웨덴이나 캐나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게 독일식 이원재단 제도라는 건데요. 이건 좀 생소하네요. 네, 개념은 이렇습니다. 재단을 가족재단이랑 공익재단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재단이 의결권을 가져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지키고 기업 수익의 대부분은 공익재단으로 가서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죠. 아, 경영권은 지키면서 부의 사회적 환원도 하는 일종의 절충안이군요. 그렇죠.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한가 설명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사례가 있잖아요. 바로 넥슨 창업주 유가족 이야기. 아, 네. 김정주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 상속세가 무려 6조 원이 나왔죠. 6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래서 결국 유가족이 지주사 NXC 지분의 거의 30%를 정부에 현물로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NXC의 2대 주주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업의 2대 주주가 정부라는 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여기에 해외 사례까지 더해지고요. 스위스에서 슈퍼리치 상속세 도입안 건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 말씀이시죠? 네. 무려 78.3%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거든요. 이게 단순히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게 아니라 이런 세금이 결국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반대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나라 순이익 1위가 아랍에미리트 UAE인데 여기는 소득세, 양도세는 물론이고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요. 네. UAE는 지금 국가적인 목표가 뚜렷합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두바이를 금융, 관광 허브로 만들려는 거죠.
그러려면 전 세계 자본과 인재를 끌어모아야 하니까 세금 없음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높은 세금 때문에 기업가들이 떠난다. 그래서 경제가 위험하다.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함께 살펴본 오마이뉴스에서의 팩트체크 기사를 보니까 이야기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 숫자 2,400명의 출처를 파고들면서부터죠. 네, 확인해보니 이 2,400명이라는 숫자가요. 지난해 실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영국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티너스가 발표했던 2026년에 대한 전망치였다는 게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네, 작년에 2,400명이 떠났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전망조차도 과연 믿을만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 그 전망을 만들어낸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한 기관이 남아공에 있는 뉴월드 웰스라는 곳인데요.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소규모 업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1인 기업이요? 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나 조세정책협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이미 이 업체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한 적도 있었고요. 아니, 1인 기업이 쓴 보고서가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 언론에 그렇게 대서특필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 유통의 맹점인 거죠. 이런 부티크 컨설팅 업체들은 주목받으려고 일부러 좀 충격적인 순위나 자극적인 숫자를 만들고요. 그러면 언론은 그걸 인용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대한상해 같은 이익단체는 또 그 숫자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이 세 그룹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주된 정보 소스가 직장인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 프로필 정보였다면서요. 네. 그럼 뭐 제가 그냥 프로필의 근무지를 싱가포르로 바꿔놓으면 통계상으로는 제가 한국을 떠난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링크드인 근무지랑 실제 세금 내는 거주지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건 상식인데 이걸 기반으로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에 큰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처음 인용했던 대한상해조차 나중에는 언론에 통계 인용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네,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죠.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 원본 보고서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상속세가 문제라고 지목했을까요? 확인 결과 헨리 앤 파트너스의 원본 보고서에는 자산가 유출 증가의 이유로 상속세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 없었어요? 예, 오히려 보고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2025년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요. 경제적 정치적 혼란기라 작년 연말에 있었던 12.3 내란 사태 같은 그런 극심한 혼란 상황이 해외 보고서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결국 상속세라는 원인은 국내에 들어와서 보도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지거나 부풀려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론도 있었죠. 네, 참여연대 박효주 팀장의 지적인데요. 한국 상속세가 최고 세율은 높지만 각종 공제 혜택이 많아서 실제 세 부담을 의미하는 실효 세율은 꼭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상속세 부담은 적어도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소득세 부담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세금 하나만 보고 이민 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2,400명 탈출설은 알고 보니까 내년 전망치였고 그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원인으로 지목된 상속세는 원본 보고서엔 있지도 않은 내용이었다. 네. 그렇다고 부유층의 해외 이주라는 현상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관심도 많고 실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왜 떠나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봐야겠군요. 그렇죠. 최준영 박사의 유튜브 채널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백만장자들의 이동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나라 탑5가 중국, 영국, 인도, 한국, 러시아 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같은 인구대국 그리고 전쟁 중인 러시아와 함께 유출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는 게 눈에 띄네요. 그럼 반대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어딘가요? 1위는 역시 UAE이고요. 그 뒤를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가 잇고 있습니다. 아, 흥미로운 건 한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랑 이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셀레나 이민이라는 이민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유를 분석했던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1위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경제적 기회 때문일까요? 네, 압도적인 경제적 기회,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특히 자녀를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에 보내려는 부모들에게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거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분석이었어요. 세금 혜택도 무시할 수 없죠. 흔히 미국을 세금 많은 나라로 생각하지만 상속 증여세는 부부 합산 약 400억 원까지는 사실상 세금이 없거든요. 400억 원까지요? 한국이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2위와 3위는 캐나다와 호주였는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이민자에게 친화적인 분위기, 잘 갖춰진 복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아예 없다는 점. 아주 직접적인 유인책이네요. 4위 포르투갈이랑 5위 싱가포르 역시 상속 증여세가 없고요.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 제도가 매력 요인이었죠. 이걸 쭉 놓고 보니 부유층의 이주 동기가 단순히 세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조건들을 저울질해서 내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결정이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금은 물론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각 나라가 제공하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를 비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 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릴 수 있는지, 내 자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 부담은 합리적인지, 은퇴 후의 삶의 질은 어떤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정하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분석에서도 자식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살아온 지난 50년이랑 내 자식이 살아갈 앞으로의 50년이 전혀 다를 것 같다는 어떤 근본적인 불안감이 작용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불안감은 경제 성장률 둔화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갈등 같은 거시적인 지표들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결국 이건 부유층과 자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AE가 황금 비자를 내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처럼요. 네, 각 나라가 저마다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인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한국 NGO 신문의 한 컬럼이었는데 부자를 미화하고 적대시하는 정서가 부자들이 떠나고 싶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좀 강한 주장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서 16세기에 유대인을 추방한 뒤에 몰락했던 스페인의 사례를 들더라고요. 부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였죠. 그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경제적 요인 외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까지도 부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생각해 볼 만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매력이라는 게 단순히 제도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이 이제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 2,400명 탈출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그 숫자는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내년 전망치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소동의 이면에는 분명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상속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실제로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자산가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한 단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렇죠. 이 논의는 종종 어떻게 하면 부자들이 떠나지 않게 막을 것인가? 이런 방어적인 질문에 집중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유출을 막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